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번에 할 비주얼 로봇 게임은 바로 52헤르츠입니다. 네, 이번 게임은 이제 다른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추천을 받아가지고 재미있다고 하니까 이번 게임도 한번 재미있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시작. 당신의 이름을 정연으로 할게요. 네. 본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작품, 단체, 지명, 종교는 전부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자,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오늘 뭔가 기대가 좀 되는데? 재밌겠다. 문득 귀에 익어있던 파도 소리가 다시 의식되며 정신이 들었다. 오, 뭐야. 눈을 떼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은 바닷가. 하지만 전과는 달리 하늘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나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내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어우, 박살이 났네. 2시? 이곳에 도착했을 때로부터 적어도 5시간, 아니 7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오랫동안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고 있었기 때문인지 벼랑간 심한 두통이 밀려왔다. 이런 날에 노숙을 했으니. 근데 바다에서 노숙하면 진짜 어우. 두통 때문에 잠시 중심을 잃은 나는 바닥을 짚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손끝에 닿은 건 바닥이 아닌 무언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었다. 소주 하나 둘 셋 넷. 많이 더 마셨네. 마실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 새삼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마셨으니 기절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있나. 멍하니 술병들을 보고 있으니 이곳에 온 이유가 다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또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진 나는 공병들 사이에서 반쯤 남은 술병을 찾아 들이켰다. 와, 그걸 또 마셔? 차갑게 식은 술이 조금씩 목구멍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얼어있었던 몸에 다시 열기가 돋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남은 술을 단숨에 끝까지 비워버렸다. 인생 마지막 소주의 맛은 쓰고 차가우며 맛없었다. 그래도 마지막 술인데 위스키처럼 비싼 것 좀 마셔볼 걸 그랬나? 뭐 아까 자살 약간 그걸 하는 건가? 나는 술병을 공병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준 다음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했던 바다는 어느새 짙은 어둠을 머금고 일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 바다가 파도를 타고 울렁이는 것을 보고 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뚱뚱. 젠장. 무섭다. 정말이지. 무서워 미쳐버릴 것 같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저 어두운 바다에 삼켜지면 어디까지 빨려 들어가게 될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이 바닷속은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 매섭게 들이닥친 파도에 실려 난 얼마나 멀리 떠내려 이거 독도에 있구나. 이대로 파도에 떠밀려 간다면 저 일렁이는 파도를 따라 흘러가 시신도 찾지 못하겠지. 죽지 마요. 술을 몇 병이나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여기서 한 발짝만 앞으로 내디디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살갗이 직접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앞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못 읽었어. 잠깐만. 에? 대사로. 아니, 오히려 한 발짝씩 물러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파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한 걸음, 두 걸음씩 뒷걸음질 쳤다.
무언가를 밟고 헛디뎌 앞으로. 엥? 나 안 눌렀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발을 박차고 뒤로 넘어졌다. 야씨 뭐야? 아...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이 멎는 듯했다. 다시 일어나려 했으나 통증 때문에 몸을 일으키기 어려워 잠시 눈을 감고 누운 채 숨을 골랐다. 나 안 눌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통증은 가라앉았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잡념들은 한 가지의 생각으로 정리되어 갔다. 바다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이 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분명 죽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점을 인정하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죽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데 막상 죽으려니 그럴 용기가 없어서 죽지도 못했다. 이러고 있는 내 신세가 너무나도 꼴사나워 헛웃음이 났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살아. 뭐야? 어? 어. 와! 아이씨, 깜짝이야. 뭐예요, 갑자기? 아니.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을 뻔했다. 대체 언제 온 거지? 누구세요? 저 알아요? 아니요. 제가 그쪽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혼자 확 넘어지더니 미동도 없길래 죽었나 싶어서 보러 왔죠. 되게 당돌하네. 근데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멀쩡한가 보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죽었나 싶어서 보러 왔다고? 뭐하는 사람이지? 일본 불량배들이나 입을 것 같은 화려한 점퍼에 싸가지 없는 말투, 그리고 희미하게 나는 담배의 향. 양아치인가? 딱 봐도 학생 같아 보이는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지? 설마 삥 뜯으려고? 내가 취한 걸 보고 접근한 건가? 요즘 애들은 무섭다더니.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사람을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고등학생? 뭐, 졸업한 지는 꽤 됐죠? 미안한데 나 돈 없어. 예? 나 돈 없다고. 용돈벌이 하려는 거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와, 아저씨, 초면인데 되게 무례하시네요. 근데 별로 그렇게 양아치처럼 안 보이는데? 아닌가? 양아치... 모르겠다. 사람 대하는 걸 잘 못하거든. 그런 것 같네요. 이 정도 말했으면 그냥 가겠지. 만약 정말 선의로 온 거였어도 도움은 필요 없다. 죽으러 온 마당에 도움은 무슨. 그럼 구경은 다 했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아씨. 그래.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 일단은 일어날까?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틀은 순간 허리에서 강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까 등으로 잘못 넘어져서 그런가?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인데. 저기 잠깐만. 뭐요? 씨, 무서워. 다시 길거로 돌아가던 여자애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뒤돌아봤다. 미안. 나 좀 도와줘. 아까 넘어질 때 허리로 넘어져서 그런지 힘이 안 들어가네. 염치 없는 말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좀 일으켜줄래? 아저씨,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왜? 아니 일으켜달라는 게 왜? 할 말이 없네. 에휴, 그대로 있어봐요. 츤데레인가? 뭐지? 어? 미안해. 미안해야죠, 그럼. 근데 이 싹...
아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사람이 그리 돼요? 응? 와, 이게 다 몇 병이야? 설마 여기 있는 거 다 아저씨 거예요? 많긴 하네. 이렇게 마시면 간에 구멍 같은 거 안 뚫려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못 뚫린다 해도 이제 별로 신경 안 써. 왜? 아저씨, 여기 죽으러 왔죠? 네.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말하면 근데 진짜 뭐 티 나긴 하겠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여기 만경도가 딱히 낭만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만경도라는 곳이구나. 혼자 이런 곳에서 늦은 밤까지 만취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 또래의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보통은 중년의 아저씨들이거든요. 잠깐만, 중년의 아저씨라면 주인공은 못해도 20대 중후반이라는 건데 아저씨는 너무하지. 아, 근데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 아저씨? 확실히 이곳 만경도는 마포대교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밑바닥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 자살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바다가 거칠고 깊어서 한 번 빠지기라도 한다면 웬만해서는 살아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어봤었는데 직접 보니 그 말이 더 와닿았다. 맞아, 죽으려고 왔어. 여기 정도면 확실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말이야, 이곳에 몸을 던지면 여기서 끝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지니까 오히려 용기가 더 안 나더라고. 아이러니하네요. 여자애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죽으려는 이유가 뭔데요? 또다시 무거운 질문이 그의 입속에서 흘러나왔다. 내가 왜 죽으러 왔냐고?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다. 어릴 적 나는 그쪽에 약간 재능이라도 있었는지 또래 애들보다 더 그림을 잘 그렸었고 그 나이 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는 사실이 내게 자존감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만화가의 꿈을 꾸게 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기까지도 그 꿈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교는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의 반대에 무릅쓰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다지만 그때 나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무엇보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나는 미술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학과에 진학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1학년이 끝나고 군대 입대해 그렇게 또 2년이 지나 전역을 했을 때쯤 생각이 다시 선명해졌다. 역시 만화가를 해야겠다. 이듬해 나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꿈을 위해 학교를 나와 작은 방을 하나 구했다. 건설 현장과 편의점 알바를 밤낮으로 돌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방세와 학원비를 내가며 그림을 그렸다. 힘들고 외로울 때는 죽기 살기로 노력해 결국 프로의 꿈을 이룬 수많은 만화가들을 떠올리며 다시 펜을 들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기기 고정인가 싶어 거래 종료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카드를 넣어 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오늘이 분명 월급날일 텐데 잔액이 부족하다니?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해봤다. 15일. 날짜는 분명히 오늘이 맞다. 혹시 점장님이 깜빡하신 건가? 지금까지 점장님이 입금을 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점장님이라고 실수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나는 연락처에 저장된 몇 안되는 번호들 사이에서 점장님의 번호를 찾아 바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점장님. 저 정현입니다. 그래. 웬일이냐? 다름이 아니고 이번 달 월급 말인데요. 왜? 혹시 액수가 다르니?
네? 아니요. 아예 돈이 입금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아까 보냈을 텐데. 잠깐 기다려봐라. 아까 7시에 돈 보냈다.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점장님께서는 확실히 보내셨다는데 어디서 돈이 빠져나간 거지? 나는 곧바로 ATM기에 다시 카드를 넣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 갔다. 출금 4,500원 플러스 184만? 와 뭐야? 뭐야? 아니 편의점 알바하는데 184만원이 들어와? 잠깐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뭐야? 편의점 알바하는데 요즘 편의점 알바가 시급이 세?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건가? 출금 1, 10, 100, 1000만원? 머리가 새하얘졌다. 출금을 했다고? 그것도 1000만원씩이나? 나는 돈을 꺼낸 기억이 없다. 통장 카드도 애초에 나한테 있다. 설마.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니 갑자기 심장이 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안돼. 절도 안돼. 이 돈만은 절대로 안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누구지? 얘 뭐 왕따 같은 거 당하고 있나? 여보세요? 혹시 내 돈에 손댔어? 그래.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런데 너는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헌금도 안 하니? 헌금? 머리가 지끈거려 온다. 헌금? 뇌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머릿속이 간질거려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빨리 내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중요한 돈이야. 뭐야? 엄마? 엄마야?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설마 벌써 쓴 건 아니지? 헌금했다. 사이비네. 내가 딱 봐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그거 다 사이비라고. 가짜라고. 얘가 사탄 들렸나 너. 잠깐만 얘 그 전에 대사가 뭐였니? 헌금했다. 지금은 아직 네가 어려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그게 나한테 어떤 돈인 줄 알아? 그 돈 내가 남들 놀러 다닐 때 못 놀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 개처럼 모은 돈이야. 그런 돈을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하지만 아니 나 안 눌렀어. 왜 자꾸. 하지만 그게 다 그분이 뜻하신 대로. 아니 잠깐만 나 아직 누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넘어가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쳐 던졌다. 난 또 왕따 당한 줄 알았더만. 바닥에 처박혀 액정에 금이 쩍쩍 갈라져 버린 핸드폰을 발로 수십 번 찍어 밟았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봐도 진정이 되지 않았다. 뇌가 간지럽다. 수백 마리의 벌레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린 기분이다. 머리를 열어 그대로 뇌를 꺼내 솔로 박박 문질러 버리고 싶다. 집을 나온 지 수년이 지났다. 열심히 하는 모두가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다음엔 내 차례겠지. 다음엔 성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틴 지가 벌써 4년이다.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봤고 끊임없이 노력해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집을 나온 뒤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져 갔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 듣게 된 사실인데 내가 집을 나오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간다. 왜 난 안 되는 거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다들 그렇게 믿고 살지 않나? 이렇게 될 거였으면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도대체 다 무슨 의미지? 지금껏 억눌러왔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본물 터지듯 머릿속에 밀려들어왔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하수구 쪽으로 달려가 속을 개어냈다.
전봇대의 기둥을 붙잡고 한참 동안 속을 개어내고 고개를 들자 더 이상 뇌가 간지럽지 않았다. 더 이상 허전하지 않고 속이 울렁거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진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 생각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본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냥 화날만 하지. 그것도 의미 있는 곳이 아니라 이상한 데에다 그렇게 돈을 꼬라박았으니. 차키를 훔친 건가?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 코너를 돌자 오래된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특별한 것은 없는 차였지만 낯이 익다 보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차 안에서는 지독한 향냄새가 감돌았다. 방금 전에도 기도하러 다녀오신 건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자주 타던 차였지만 그때의 추억은 지독한 향냄새 뒤에 가려져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내비게이션을 켜 목적지를 입력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으러 왔지. 결과적으로는 죽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찾아올 만하네요. 무슨 뜻이야? 오해 말아요. 이번 건 나름 위로였어요. 너 위로가 서툴구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여자애는 그렇게 말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아기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너는 여기에 뭐하러 온 거야? 이 시간에 여기에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아저씨가 온 이유랑 엇비슷해요. 응? 죽기엔 딱 좋은 섬이니까. 무슨 이유로 죽으려 했는지 이유가 조금은 궁금했지만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표정이 어딘가 슬퍼 보여 더 말을 걸지 않았다.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나저나 이젠 어떻게 하지? 차가운 바닷바람에 술기운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면서 도피하려 했던 현실에 대한 생각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보란듯이 집에서 뛰쳐나온 그 뒤로 인생이 엇갈린 것 같다. 그때부터 가족과도 세상과도 점점 멀어졌다. 이룰 수도 없는 꿈을 꾸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한다 한들 내게 무슨 방법이 있지? 아저씨,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하려 할 때 여자애가 정적을 깼다. 아저씨는 돈 때문에 죽으러 온 거예요? 복합적이지만 뭐 큰 관련이 있긴 하지. 나는 꿈도 돈이 있어야 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아저씨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왜? 왜? 돈이라도 주려고? 나는 자주 섞인 대답을 건넸다. 순간 정적이 일었다. 뭐지? 뭔가 말 실수를 한 건가? 여자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 농담이었어. 돈 달라고 안 해. 나는 당황해서 그녀의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진지하게 던진 질문에 너무 무심하게 대답해서 그런 건가? 줄게요. 뭐라고? 제가 준다고요, 그 돈. 한 2억이면 될까요? 2억? 하지만 당연히 공짜는 아니에요. 뭐지? 설마 막 사망보험금 제 거 저랑 가져가요? 계약 하나만 해요. 뭐지? 진짜 뭐지?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나? 나한테 2억을 주겠다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가 내뱉은 허무맹랑한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다. 그러면 진짜 돈을 주겠다고? 초면인 나한테?
애초에 돈은 있고? 죽은 우리 아빠가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돈이야 있죠. 아니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아, 그렇게 의심되시면 어떤 일로 하고요. 아유 아니요. 아니 싫다는 건 아닌데 오늘 처음 만난 상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의심되는 건 당연하잖아.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공짜로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미리 말하는데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뭐 굳이 말로 안 하셔도 그래 보여요. 아씨 맞는 말이긴 한데 아저씨는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몸만 오면 돼요. 몸으로 때워라. 2억이라는 게 혹시 내 장기값은 아니지? 아저씨,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그 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관심 있으면 내일 찾아와요. 내일 오시면 알려줄게요. 어디로? 지금은 밤이라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주변에 너울상회라고 있어요. 거기로 점심때까지 찾아오시면 돼요. 너울상회라. 굉장히 오래된 가게일 것 같은 이름인데 거기서 일하는 건가? 너 내가 너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저한테 이상한 짓 할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나는 안 그럴 거지만 그럼 문제 없겠죠. 그리고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한다면 돈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건데. 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우 팩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저 운동했었으니까 나쁜 마음은 먹지 않는 편이 아저씨한테 좋을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뭐 유도 뭐 이런 거 배운 거야? 뭐야? 그런 생각 안 해. 당돌한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자, 그러면 여자애는 이제 자리를 떠나려는 건지 빙글하고 뒤로 발걸음을 돌렸다. 생각 한번 해봐요. 내키신다면 내일 뵐게요. 잠깐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왜 나야? 여자애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별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동질감? 그런 거겠죠.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남긴 여자애는 그대로 뒤돌아 걸어갔다. 아,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못 들었네. 이 바닷소리 되게... 그렇게 여자애와 헤어진 나는 주변의 술병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차로 돌아왔다. 차에서 자고 이제 가야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 나는 죽으러 이곳을 찾아왔지만 죽는 게 두려워 죽지 못했고, 그러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생면부지 여자아이를 우연히 만나 내 사연을 들려주며 하소연을 하니 대뜸 자기 일을 도와주면 2억을 준다고 했다.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선의로 베풀 만한 호의라고 하기에는 2억은 너무 큰 액수다. 2억이 아니라 2천만 원, 아니 200만 원을 준다 했어도 말이 안 되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을 한 건가?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기엔 그저 그 여자에게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 재미로 그런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나버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물론 그런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여자일 순 없지만 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해코지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았다. 그렇다면 그러면 너는 여기에 뭐하러 온 거야? 이 시간에 여기에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아저씨가 온 이유랑 비슷해요. 죽기에는 딱 좋은 섬이니까. 생각해보니 그 애도 나처럼 죽으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했다. 그렇게 돈도 많고 이쁘장한 애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설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도움을 청한 건가?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그 문제에 대한 의뢰를 하고 그 대가로 2억을 주려는 거라면 그 의뢰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경찰에는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돈이 절박해 이곳을 찾아온 나 같은 사람들에게 큰 돈을 쥐어주면서 해결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2억짜리 부탁이라. 진한 중범죄의 냄새가 난다. 만약 그 애가 죽으러 온 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저질러야 하는 범죄라면 분명 의뢰 내용은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복수겠지. 아니면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해쳐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려나? 전형적인 복수극 영화 같은 전개다. 아니면 왜 이렇게 다 영화 같은 그런 상상만 하는 거야. 범죄를 저지른 대상인 내가 아니라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 내일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면 바로 납치해서 근데 진짜 영화. 근데 물론 의심은 할 수는 있어. 납치당해서 부모님께 몸값을 요구한다거나 인신매매를 당한다거나. 생각해보니 요즘은 범죄를 저지를 때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나 할머니처럼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접근하는 상대가 의심하지 않게 한다는 뉴스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그 여자애가 접근했을 때 나도 별 의심 안 하고 이야기를 나누긴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아니, 그럴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크다.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차 안에서 혼자 망상해봐야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솔직히 걔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일 가보면 무슨 일인지 알게 되겠지. 그냥 무언가 부탁하는 거라면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 설령 이 모든 게 거짓말에 사기라 할지라도 모든 걸 놔버리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 시점에서 별 타격은 없다. 그리고 범죄적인 일에 휘말리는 거라면 그땐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 설마 죽기라도 하겠어? 하긴 어차피 죽으러 온 건데 상관없나? Day 1, Day 2 뭐야? 아... 익숙한 소리와 함께 정신이 들었다. 머리야. 몇 시야 지금? 어제 대차게 밟아버린 핸드폰은 액정에 수많은 금이 생겨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완전히 나가버렸네. 나는 잔뜩 금간 화면을 계속해서 두드려가며 겨우 알람을 껐다. 이렇게 아침부터 울리는 알람이면 편의점 교대 시간인가?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웃과 어제 일들이 기억났다. 그래,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됐었지. 기다리시 점장님께는 죄송하지만 휴대폰이 어제 망가져서 연락을 드릴 수도 없다. 끝까지 주변에 민폐만 끼치는구만. 나는 고장난 핸드폰을 들고 차문을 열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구름 한 점 떠다니지 않는 맑은 하늘 아래로 짭짤한 바다 냄새를 잔뜩 실은 바람이 불어왔다. 지금 상황을 비웃듯 쓸데없이 좋은 날씨를 보자 괜히 착잡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무가 잔뜩 껴서 우중충하니 좋았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너 올상회라고 했나? 분명 어제 거기 주변이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어디 있었나 기억해보려 했었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으니 별 수 없나?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야 하지? 헤맬 수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나는 해변에서 나와 사람이 다닐 법한 해안가 길목으로 걸어갔다. 나는 무작정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시간도 있겠다. 조금 걸어다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봤자 이 근처 어딘가 있겠지. 어? 응? 응? 뭐야, 길 잃었나? 아씨, 없다. 너울 성에는 고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마주치지 못했다. 뭐지? 여기가 이 정도로 시골이었어? 물론 돌아다니다가 바닷가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기는 했지만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길래 말을 걸지 못했다. 아마 나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이겠지. 아니 그보다 길을 잘못 든 건가? 한참 돌아다닌 것 같은데 몇 시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났다. 이렇게나 돌아다녔는데 아직 어딘지 감도 안 잡힌다. 혹시 진짜 거짓말을 한 건가? 애초에 너울 성회라는 곳이 없었더라면 말이 되는데. 여자의 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될 때쯤 저 멀리 다른 남자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저기요? 선생님! 멀어서 잘 안 들리나? 저기요! 남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면서 큰 목소리로 그를 부르자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곳은 초행길이라 잘 모르겠군요. 아, 그러신가요? 아, 그보다 혹시 오늘 여기 돌아다니시다가 여자아이 하나 못 보셨습니까? 여자아이? 오늘은 아이는 고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못 봤는데. 아무래도 이 근방에 미아가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습니까? 협조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럼 걸어오시다가 너울성이라는 슈퍼 못 보셨나요? 너울성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슈퍼는 못 봤던 것 같군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이거 풀더빙이 아닌 게 아쉽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러면 완전 나가리인데 애초에 이쪽 길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나는 한참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마침내 너울 상회의 간판을 볼 수 있었다. 너울 상회는 정말로 내가 출발했던 곳에서 정반대 길로 몇 분만 걸으면 나오는 곳에 있었다. 와, 진짜 바로 앞에 있네. 어딘가 억울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잘 찾아왔으니 된 거겠지? 나는 너울상해 쪽으로 걸어가다가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어제 만났던 그 여자애다. 어서 오세요. 야? 이 인사가 왜 의문문이야? 어? 뭐야, 진짜 왔네요? 아니 쥐 오라며. 너가 여기로 찾아오라고 해놓고 너가 놀라면 어쩌니? 아니, 당연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너가 어제 오라 그러지 않았어? 생각 바뀌었으면 돌아가고. 또 죽으러 가려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온 김에 일이나 좀 도와줘요. 그러고 보니 저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데 혹시 성함이... 정연. 그런데 어차피 아저씨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렇긴 해요. 그래도 같이 일하기 전에 이름 정도는... 그러고 보니 아직 한다고는 안 했었나? 아저씨, 일하러 온 거 맞죠? 2억이나 준다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돈이 절박하거든. 그러면... 오늘부터 아저씨를 고용하게 된 서연이라고 해요. 죽는 날까지 잘 부탁해요. 죽는 날까지? 자신을 소연이라고 소개한 여자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손을 내밀었다. 죽는 날까지라... 굉장히 부담되는 대사긴 한데... 그래, 나도.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은 나는 적당히 대답하며 연희의 새하얀 손을 잡았고 연희는 내 손을 꽉 잡고선 이리저리 한두 번 흔들어 놓고선 놓아주었다. 뭐야, 근데 일반... 그래서 나한테 시키라는 일이 뭐야? 맞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쑥 지나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드디어 어제부터 우려하던 시간이 와버렸다.
2억짜리 일이면 분명 합법적인 일은 아닐 테고 복수이려나? 나는 아직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칠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아니면 정말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가? 저 애가 연장을 들고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랑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달려서 도망치기엔 내가 체력이 안 되는데. 젠장, 차를 끌고 올걸. 멍청하게 걸어와가지고. 여기 있네. 연희는 가게 밖으로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다. 자, 여기요. 이거 받아요. 뭐지? 응? 이게 뭐야? 보면 몰라요? 걸레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나도 보면 알지. 걸레? 뜬금없이 걸레는 왜? 혹시 부탁한다는 게 뒷정리인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걸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걸로 뭘 해주길 원하는 거야? 예? 당연히 청소죠. 진짜 걸레 처음 봐요? 아니 2억짜리 청소? 재밌네. 청소? 네, 청소요. 혹시 청소해야 하는 게 사람? 네? 아니요? 뭔 소리예요, 그게? 연희는 표정을 잔뜩 찡그리며 되물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단순히 청소만 하면 2억을 준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창고에 뭐 시체라도 치워달라는 거 아니었어? 아저씨, 저희 그냥 없던 일로 할래요? 아저씨 슬슬 좀 무서운데? 연희는 경멸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렇잖아. 그런 특수한 청소가 아니고서야 그런 거금을 준다는데 이상하지. 너만 무서워? 나도 무서워서 그래. 아저씨는 제가 무서워요? 원래 궁지에 몰린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런 무서운 일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게 유리창 좀 닦고 쓰레기 비우고 잡다한 청소나 좀 해주세요. 이야 2억짜리 알바가 진짜 개꿀인데? 진짜 그것만 하면 돈을 준다고? 당연히 그건 아니죠. 제가 호구도 아니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일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 그러면 진짜 오늘 하루만 딱 나오고 그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맞긴 하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저씨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죠? 개양아치지. 그럼 저는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수고 좀 해줘요. 근데 이거 거의 노예 아니냐 이거? 뭐야 가게는 어쩌고? 어차피 손님 안 와요. 부탁 좀 할게요. 뭐하는 애지? 진짜 그냥 이러고 간다고? 아니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제 잔뜩 쫄아서 걱정하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희가 맡긴 첫 의뢰는 가게 청소였다. 이러면 내가 어제 고심하던 의미가 사라지잖아. 아니 아직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만해라 주인공아. 큰일을 맡기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은 청소부터 할까? 나는 연희가 주고 간 마른 걸레를 집어들었다. 쓱싹쓱싹. 이 아이가 청소라는 걸 알까요? 뭐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심하잖아.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가게 안은 매우 더러웠다. 먼지는 자기들끼리 쌓이고 뭉쳐져 마치 서부영에 나오는 회전처럼 굴러다녔고 천장에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거미줄들만이 잔뜩 쳐져 있다. 근데 있을 건 다 있을 것 같네. 이런 곳에서 그렇게 팔자좋게 졸고 있었던 거야? 생각했던 자살 방법이 폐렴으로 죽는 건가? 그래, 뭐 까라면 까야지. 그 큰 돈을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일로 불평을 하겠어. 그것도 맞긴 하지. 2억짜리 청소. 검은 먼지들이 전부 걷어져 카운터의 유리장이 본연의 색을 찾아갈 때쯤 위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 끝났어요? 자다 왔구만.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 슬슬 내려오면 될 거야. 쑥 나와라. 쑥. 와, 이렇게 나오네.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아저씨가 한 거예요? 너 혹시 가게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었니? 청소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하시던 가게에 몸만 온 거라서 청소는 안 한 지 10년도 넘었을걸요? 야, 10년. 그러니 가게 꼴이 이 모양이지. 아니, 그럼 10년도 더 된 곳에서 청소도 안 하고 어떻게 있었어?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돼서요. 와, 카운터가 이런 색이었구나. 아씨, 청소할 생각도 안 했구나. 덕분에 이 걸레는 죽었어. 아무리 빨아도 때가 안 빠져. 근데 이거 헤드셋 뭔가 이쁘다. 그럼 버리면 되죠. 저기 창고에 청소용품은 많아요. 닥터님 안녕하세요. 근데 아저씨, 보기와는 다르게 이런 거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군대에 있을 때 맨날 청소만 엄청나게 시켰거든.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느는 법이죠.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어떤 소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들었어요. 연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자 잠시 어색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래서 트위치 이거 서비스 종료되면 어디로 방송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괜한 이야기를 했네. 이런 분위기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자 연희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혹시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연희는 먹적게 카운트를 손꼬치를 몇 번 쓸어내리더니 나를 보며 물었다. 내일? 오늘 할 일은 이게 다야? 아저씨, 지금 밖에 해지고 있는 거 알죠? 그러고 보니 주변 풍경이 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건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네. 그러게요. 저도 한숨 자고 일어나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내일도 오실 거예요? 돈 받으려면 와야지. 좋아요, 그럼. 오늘은 퇴근하셔도 돼요. 내일 봐요. 연희는 내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새까매진 걸레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여기 2층에서 사는 건가? 집에서 가게까지 안 돌아다녀도 되고 좋네. 일은 일단 다 끝난 것 같고. 네이버요? 이제 뭐하지? 뭐야 이건 또. 뭐야. 숨기는 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근데 이거 저장 어떡해? 여기 있다. 저장하기. 어떤 걸 해야 되지? 일단 주변 돌아다닐까요? 돌아가서 할 것도 없으니 주변 산책이나 좀 할까? 아침에 잔뜩 돌아다닐 땐 경황이 없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못 봤으니 이럴 때 주변에 뭐가 있나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이버. 역시 사람이 적네. 아침만큼 사람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저녁이 되어서도 이곳은 사람이 적었다. 확실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기도 하고 자살 명소로 악명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 관광객은커녕 이곳에 사는 주민분들도 많지 않아 보였다. 이따간 마실 나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신 듯해 보이는 할머님들이 보이긴 했지만 확실히 젊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보지 못했다. 보통 다른 해안가 동네였으면 술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로 시끄러워질 시간대인데 이곳에는 들리는 소리라곤 건너편 바닷가에 파도 치는 소리뿐이다. 조용하니 좋구만. 파도가 메아리 치는 소리를 들으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네온 사인이 가득한 곳이 보였다. 여기도 약간 모텔, 여관, 술집. 뭐야, 아까 아침에 봤던 것 같은데? 아침에 스치듯 봤던 허름한 가게들의 느낌은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화려한 네온 사인의 조명 아래로 가려져 있다. 저녁에는 이런 모습이구나. 멀리서 희미하게 흐르는 술 냄새와 소음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 좀 전의 마을과는 달리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여인수가 때에 묻은 계단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자. 허름한 노포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작업복 입은 남자들. 구역질을 하고 있는 여자의 등을 두드리는 남자.
폐지를 잔뜩 담은 리어카를 옆에 세워두고 그 둘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허름한 상가에 소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웃는 사람, 우는 사람, 화내는 사람 등 그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달라 보였지만 그들을 본 내가 느끼는 감정은 불쾌함 하나뿐이었다. 아마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분들을 당연하다는 듯 즐기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고 억울함, 부러움, 열등감 같은 비로한 감정들을 느꼈기 때문이겠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찌질한 이유들이다. 돌아갈까?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기분이 안 좋아진 나는 차를 주차해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조수석의 좌석을 뒤로 끝까지 넘긴 뒤 그대로 등을 기대 누웠다. 근데 너 안 씻니? 완전히 누울 수는 없어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좌석은 나름 안락했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 어젯밤을 잘 때는 의식하지 못했던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너 안 자냐? 너 안 씻냐고. 잠에 들기 직전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려 다시 눈이 떠졌다. 야간 알바 알림이구나. 생각해보면 원래는 밤늦게까지 알바하다가 집에 가서 작업하고 새벽에나 잠에 들었는데 이렇게 저녁부터 자려고 누운 건 꽤나 오랜만인 것 같다. 다 놔버리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이거 나름대로 나쁘지 않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가하게 쉬어본 게 언제였더라? 아직 자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긴장이 조금 풀리자 서서히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내일도 가봐야겠지. (52Hz) 데이 2, 데이 3. 지겨운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이 떠졌다. 푹 자니까 좋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더니 정신은 아직 좀 나른해도 몸은 가볍게 느껴졌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시키려나? 오늘도 어제같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청소만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제발 청소선에서 끝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조금 걱정되는 마음을 아는 채 너울상의를 향했다. 자, 오늘은 과연? 뭐야, 정말 오늘도 오셨네요? 아니 오라메. 야 오라메. 카운터에 앉아 손으로 턱을 개고 있던 연희는 걸어오는 나를 보고는 살짝 놀라며 말했다. 혹시 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눈치 없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네?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살짝 의외라서요. 의외라니? 그도 그럴 게 가게 꼴이 이렇잖아요. 저는 아저씨가 저한테 속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제 가게 꼴을 보고도 일을 고분고분 도와주시길래 좀 놀랬어요. 뭐 돈 준다는데 열심히 해야지. 아저씨, 응? 왜? 카운터에 앉아있던 연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왜 나 의심 안 해요? 뭐야, 얘 또 왜 이래? 했잖아, 처음 만났을 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돈에 대한 의심이 왜 없냐예요. 의심이야 질리도록 했다. 하지만 계속 의심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안 하는 것뿐. 연희가 한 말이 진심이라면 좋겠지만 저쪽에서 진심으로 날 속이려 든다면 의심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진실을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의심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멍청한 이야기지만 그날 연희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다. 그런 걸 꼭 의심해야 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가게에 혼자 사는 여자가 2억씩이나 되는 거금을 준다는데 통장 잔액 보여달란 말 한 번도 안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너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나한테 접근한 거지 않겠어? 엊그제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너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말이야. 제가 거짓말한 게 맞다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제가 아저씨를 그냥 부려먹은 건데도요? 다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온 마당에 뭘.
어차피 할 것도 없었어. 저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착한 건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한 건지. 아니, 둘 다인가? 그래서 뭐야? 사실은 돈은 없었고 이틀 동안 속여서 미안하다는 사과가 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돈도 일이 끝나면 진짜 드릴 거고요. 그냥 아저씨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연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한번 쭉 펴더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카운터에 있는 의자에 맥없이 몸을 던졌다. 아저씨, 이번엔 또 왜? 아저씨. 사실 돈 따위는 신경 안 쓰죠? 돈? 그러고 보니 너울 상회에 온 뒤로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방금조차도 자신을 왜 의심하지 않냐는 연희를 내가 역으로 변호라도 하든 말을 하였다. 내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인가? 돈만 있으면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돈이 참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돈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다.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 좋을 대로 생각해. 아저씨도 참 캐릭터가 특이한 것 같아요. 그건 너도 만만치 않아. 자, 오늘은 창고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자식이 진짜로. 뭐야, 창고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연희가 준 오늘의 일거리는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창고의 내부를 치우는 일이었다. 어제 봤던 가게의 내부처럼 똑같이 창고도 방치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창고는 최소한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물론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정리만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치울만해 보였다. 어떻게 창고가 가게 안보다 깨끗하지? 제 물건도 넣어두느라 몇 번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가게 내부에는 안 들어가고 창고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렇죠? 위층이 집이니까 집이랑 창고만 썼었어요. 그동안 가게를 한 번도 안 잃었던 거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청소를 한다고. 아, 혹시 재개장 준비인가? 그런 거라면 말이 되겠다. 그래서 청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 난 얘네 원래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받아요. 뭐야 이건 또? 응? 아니 쓰레기 말고 저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은 원래 자리가 어딘가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버려요. 싹 다. 전부 다? 네, 너 물건까지 넣어놨다며. 그런데 다 버리라고? 아저씨. 저희가 여기에 왜 왔죠? 왜 왔긴 쓰레기 버리러 온 거 아니었어? 아니요, 청소 말고요. 저희가 만경도에 왜 왔냐고요. 아, 죽으러. 아, 정리하는 건가? 그러면 너는 여기에 뭐하러 온 거야? 이 시간에 여기에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아저씨가 온 이유랑 엇비슷해요. 죽기에는 딱 좋은 섬이니까. 아, 진짜 죽으러 온 건가? 아, 그러고 보니 너나 나나 신세가 비슷했었지. 죽으러 왔었지. 그렇다면 이건 짐 정리 같은 건가? 맞아요. 죽기 전에 여기 싹 다 치워놔야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요. 창고 청소의 이유는 재개장 준비가 아닌 폐점 준비였다. 이제서야 다 쓰러져가는 가게를 청소하던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할머니 때부터 운영하던 가게이니 애착도 클 것이고 마지막인 만큼 가게에서 자신의 흔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 부탁한다는 일이 생전 마지막 정리이려나? 그렇게 생각하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진짜 다 버린다?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네, 다 버려주세요. 어차피 저도 이제 미련 없어요.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다 버려야지.
나는 연희에게 받은 집게를 들고 창고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뭐야, 왜 안 가? 연희는 내 쪽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도깨비님 안녕하세요. 왜? 뭐 추가로 더 시킬 거 있어? 네? 아니요? 뭐지? 더 시킬 것도 없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러면 왜 거기서 그러고 서 있어? 아니요, 뭐... 저도 좀 도와드릴까 했어요.